글로벌 제약 산업에 정말 수백조 원 규모의 아주 명확하게 예측 가능한 위기가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바로 이 위기가 똑똑한 투자자들 눈에는 하나의 선명한 투자 지도로 보인다는 겁니다. 오늘은 이 거대한 제약사, 빅파마들이 마주한 특허 절벽이라는 위기가 어떻게 M&A, 즉 인수합병이라는 헝거게임으로 번지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이 게임의 판을 어떻게 읽어서 기회를 잡아야 할지 메리츠 증권의 아주 깊이 있는 분석 자료를 가지고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그려볼 투자 지도가 바로 이겁니다. 먼저 이 피할 수 없는 위기의 실체가 대체 뭔지 정확하게 들여다볼 거고요. 이걸로 시작된 M&A 헝거게임의 새로운 규칙들을 이해해 볼 겁니다. 그리고 나서 과연 어떤 기업들이 가장 적극적인 사냥꾼이 될지, 또 그들이 노리는 사냥감들은 어떤 특징을 가졌는지 샅샅이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 실제 포트폴리오 사례를 통해서 이 모든 분석을 어떻게 실제 투자로 연결시키는지 보여드릴게요. 마지막으로는 여러분들이 2026년을 대비해서 뭘 해야 할지 아주 명확한 실행 계획까지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아시죠? 이 게임은 규칙을 이해하는 사람만이 이깁니다. 자, 그럼 위기의 실체부터 확인하러 가보시죠. 모든 투자의 시작은요, 거대한 구조적인 변화를 읽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리고 지금 제약산업의 판 전체를 흔들고 있는 가장 큰 변화, 바로 이 피할 수 없는 기근의 시대가 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숫자가 뭐를 의미할까요? 이게 바로요, 14개 주요 빅파마들이 2031년까지 특허가 끝나면서 잃게 될 평균 매출 비중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벌고 있는 돈의 거의 3분의 2가 불과 몇 년 안에 그냥 사라져버릴 위기에 처했다는 뜻이에요. 이건 뭐 단순히 경쟁이 좀 심해졌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업의 존립 기반 자체가 흔들리는 어마어마한 구조적 위기인 거죠. 자, 이 그래프 한번 보실까요? 이게 바로 그 유명한 특허 절벽, 그러니까 특허 독점권이 사라지는 걸 보여주는 데이터인데요. 각 기업이 얼마나 위험한지 한눈에 딱 들어오죠. 특히 존슨앤존슨은 무려 88%, 노보노디스크 86%, MSD도 82%, 지금 벌어들이는 매출의 대부분이 곧 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데이터가 아주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죠. 이 회사들한테 새로운 먹거리를 찾는 건요, 이제 뭐 그냥 성장을 위한 선택,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건 그야말로 생존의 문제입니다. 아마 이런 질문이 바로 나오실 거예요. 아니, 세계 최고의 제약사들인데 그냥 신약 더 열심히 만들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요. 네, 아주 합리적인 질문입니다. 하지만 현실의 데이터를 까보면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빅파마들의 진짜 딜레마가 있습니다. 신약을 개발하겠다고 쏟아붓는 연구개발 비용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작 거기서 나오는 투자 수익률, 우리가 IRR이라고 부르는 건데 이게 아주 급격하게 뚝뚝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돈은 더 쓰는데 성과는 계속 줄어드는 아주 역설적인 상황에 빠져버린 거죠. 이 데이터는 그 역설을 정말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보세요. 신약 하나 개발하는 데 들어가는 평균 비용이 22억 달러, 우리 돈으로 거의 3조 원에 육박할 정도로 치솟았어요. 반면에 후기 임상 단계에 있는 신약 후보 물질들의 평균 내부 수익률, IRR은 과거에 7%대였는데 최근엔 5.9%까지 떨어졌습니다. 자,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미 어느 정도 성공 가능성이 검증된 외부의 괜찮은 신약 후보 물질을 그냥 돈 주고 사오는 거, 즉 M&A가 내부에서 R&D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율적인 선택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바로 이게 M&A가 구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자, 이렇게 내부 R&D 효율이 떨어지면서 필연적으로 벌어지는 게 바로 이 M&A 헝거게임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제 20년 실전 경험으로 볼 때는요, 진짜 중요한 건 게임이 시작됐다는 사실 그 자체가 아니에요. 그 게임의 규칙이 지금 어떻게 바뀌고 있느냐, 바로 이겁니다. 그 새로운 규칙의 핵심이 바로 이 CVR, 우리말로는 조건부 가치 청구권이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일단 기본적인 금액으로 회사를 사요. 그런 다음에 혹시 당신네 신약이 임상 3상에 성공하거나 FDA 승인을 받으면 우리가 돈을 이만큼 더 얹어줄게 하고 약속하는 방식이죠. 구매자 입장에서는 아직 100% 성공이 보장되지 않은 자산에 대한 리스크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아주 영리한 방법인 셈입니다.
그리고 이 그래프가 바로 빅파마들이 얼마나 똑똑하게 사냥 방식을 바꾸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전체 M&A 거래에서 CBR이 포함된 계약의 비중이 2025년 기준으로 무려 28%까지 치솟았어요. 이건 빅파마들이 그냥 막 돈을 쓰는 게 아니라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면서 유망한 파이프라인을 선점하는 아주 고도화된 전략을 쓰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게임의 규칙까지 이해했습니다. 그럼 다음은 뭘까요? 바로 플레이어들을 분석할 차례죠. 특히 우리는 누가 가장 배고프고 가장 절박하게 베팅해야만 하는 사냥꾼인지 알아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투자 대상을 좁혀나가는 핵심 과정이니까요. 바로 이 표가 사냥꾼들을 분석한 우리의 투자 지도입니다. 재무 상태랑 특허 만료 압박 이 두 가지를 기준으로 4개의 등급으로 나눠봤습니다. 먼저 티어 1은 존슨앤존슨, 노바티스, 로슈 같은 회사들인데 현금도 많고 빚도 적은데 특허 절벽 압박은 엄청 커서 당장이라도 M&A에 나설 준비가 된 기업들입니다. 티어 2는 MSD나 사노피처럼 키투루다 같은 핵심 제품의 특허 만료가 코앞이라 파이프라인을 채워야 할 동기가 아주 강한 곳들이죠. 반면에 화이자나 암젠 같은 티어 4 기업들은 최근에 이미 큰 돈을 썼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대규모 사냥에 나서기가 좀 어렵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이 지점이 왜 여러분 포트폴리오에 중요할까요? 바로 우리가 어떤 바이오텍에 투자할 때 그 회사를 사줄 잠재적인 구매자가 누구일지를 이 지도를 통해서 예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가장 유력한 사냥꾼들 명단까지 확보했습니다. 그럼 이제 시선을 좀 돌려서 그들의 쇼핑 리스트에 오를 만한, 그러니까 가장 매력적인 사냥감은 도대체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냥꾼들은요, 아무거나 막 쫓지 않습니다. 아주 명확한 기준이 있죠. 첫째, 자기 회사의 가장 큰 특허 공백을 정확히 메워줄 수 있는 자산을 찾고요. 둘째, 회사가 앞으로 먹고 살겠다고 콕 집은 CVRM, 그러니까 심혈관, 신장, 대사질환이나 항암 분야 기술을 선호합니다. 셋째, 최소한 임상 2상 이상에서 긍정적인 데이터로 이거 될 것 같다는 걸 입증해야 해요. 넷째, ADC, 즉 항체 약물 접합체나 RNA 치료제처럼 기존 기술과는 완전히 다른 차별화된 기술이라면 훨씬 더 매력적으로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말했던 CVRM처럼 리스크를 나눠 가질 수 있는 형태로 거래가 가능한 그런 구조를 가진 기업을 좋아합니다. 자, 이론적인 분석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부터는 이 모든 정보를 가지고 제 20년 경험을 녹여서 그래서 당신이라면 어떻게 투자할 건데? 라는 질문에 한번 답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실제로 포트폴리오를 짤 때 어떤 생각의 과정을 거치는지 예시로 한번 보여드리죠. 이게 제 투자 철학의 핵심입니다. 저는 신약 개발이 성공할 거라는 그 기저업계 베팅하는 게 아니에요. 특허 절벽 때문에 빅파마들이 M&A를 할 수밖에 없는 필연성에 베팅하는 겁니다. 데이터가 명확하게 가리키고 있는 방향에 그냥 올라타는 전략이죠. 제 사고 과정은 이렇습니다. 첫째, 가장 절박한 사냥꾼을 찾는다. 데이터상 J&J가 매출의 88%가 위험에 처해 있으니 가장 절박하죠. 둘째, J&J가 어떤 분야를 원하는지 파악한다. 과거 M&A 기록이나 IR 자료를 뜨다 보면 면역학이랑 혈액암 분야에 집중하고 있다는 걸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셋째, 이 두 가지 조건에 딱 맞는 잠재적 사냥감을 찾아 나섭니다. 그러니까 면역학이나 혈액암 분야에서 임상 2상 이상 진행 중인 유망한 바이오텍들 리스트를 쫙 뽑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회사들의 현재 가치가 CBR을 활용한 거래에 적합할 만큼 합리적인 수준인지 평가합니다. 너무 비싸면 사냥꾼도 굳이 위험을 감수하려 하지 않을 테니까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투자 대상을 하나씩 좁혀나가는 겁니다. 자, 제 투자 과정까지 보여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이 모든 분석을 종합해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2026년을 대비해서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재정비해야 할지 명확한 실행 계획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분석 핵심만 딱 요약해 드릴게요. 첫째, 특허 절벽 때문에 벌어지는 M&A는 앞으로 몇 년간 계속될 구조적인 흐름이라는 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둘째, 투자의 초점은 사냥감이 될 바이오텍에 맞춰야 합니다. 특히 티어 1과 티어 2 사냥꾼들이 뭘 원하는지 보고 그에 맞는 파이프라인을 가진 기업을 눈여겨봐야겠죠. 셋째, 인수자의 재무 상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명확한 스탠스를 말씀드릴게요. 글로벌 빅파마에 기술을 팔거나 회사 자체가 팔릴 가능성이 높은 소수의 바이오텍에 대한 비중을 확대하고 동시에 현금이 많아서 M&A를 주도할 티어 1 사냥꾼 기업에도 일부 투자해서 포트폴리오의 안정성을 높이는 일종의 해지 전략을 취하는 것이 현명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예측하려고 애쓰는 게 아닙니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시장의 구조적인 변화를 읽고 그 변화 속에서 살아남고 또 기회를 잡기 위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전략을 세우는 겁니다. 오늘 저의 분석이 여러분의 성공적인 대응 전략을 짜는데 좋은 지도가 되었기를 바랍니다.